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또 더워졌습니다. 여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논어 위정편을 공부하는데 교재 없이 그냥 프린트해서 해요. 근데 논어가 이렇다 하는 거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깊이는 저도 잘 모르겠고 사실은. 하지만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뜻이 방만해서 이것도 여러 가지 책을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논어 위정편 첫 번째는 이 내용을 봐서 이제 제목을 달아봤는데 조직의 장은 덕이 있어야 한다 하는 뜻이에요.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음을 달고 밑에는 원문을 배치해 놓고 그 다음에 직역을 했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한문 배울 때 하던 시기예요. 이건 아마 다른 책에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문의 문법이라는 거는 영어처럼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기 전에 글 배치, 글 흐름을 보면은 이제 대충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왈, 위정, 이덕, 비여, 북신, 거기소, 이중성, 공지 이렇게 읽거든요. 근데 여기다 이제 토시를 붙여서 서술격 조사를 붙여가지고 뭐뭐하야, 뭐뭐하고, 인이라 이렇게 토시를 붙이거든요. 전통적으로는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토시를 붙여서 하기 때문에 토시만 잘 붙이면 그냥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직역을 보시면 글 순서대로 이렇게 새기는 거니까 그래서 번호를 매김으로 했는데 그냥 천천히 한번 보세요. 자, 자왈이니까 자왈, 공자가 왈 말씀하시되 위정이덕. 이건 이제 수로가 앞에 나와요 보통. 위정이라니까 정사를 할 위자입니다. 우선은 정사를 하는데 이덕, 이자는 써이, 뭐뭇을 가지고 덕으로써 하고. 그래서 정사를 거기 써놨죠, 쭉 해놨죠. 그렇게 순서대로 읽으면 한번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역으로. 그래서 정문을 보는데 덕을 가지고 한다 해서 덕으로 이해한다 했죠. 그 다음에 비여, 북신, 거기소. 비유하면 마치, 마치는 안 붙였는데 마치하고 뭐뭐 같다 이렇게 두 번 새겨도 됩니다. 비유하면 마치, 북신이라는 거는 북극성을 이렇게 한문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북신이 기소, 그 자리에 있어서 이건 마리을 이자죠. 중성공지, 여러 별들이 그것과 함께 한다. 그것과 함께 운영한다. 그러니까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죠. 북극성 홀로 딱 있죠. 북극성 보면 이제 위치를 알 수 있다. 옛날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천문학을 알면은 지리에 좀 밟을 수 있다. 그래서 북극성 옆에 북두칠성이 있잖아요. 같이 공존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운행이 되는 거니까 북극칠성을 보고 동남서북 그 꼬리를 보고 그 있는 데를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봄, 여름, 가을을 갖다가 본다고도 하죠. 의역을 보면 공자 선생님은 분자를 말씀하셨어요. 정치를 행하는 자에게는 덕이 없으면 안 된다. 위에 서는 자는 덕이 없으면 안 된다. 그것은 예를 들면 북극성이 움직이는 일 없고 그 밖에 별이 이것을 중심으로 들고 있는 것 같은 것이다. 그래서 톱 클래스에 덕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잘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진짜 진리 중에 진리인데 이렇게 되기까지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습니다. 모든 과정, 프로세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자는 덕치, 그 다음에 예치, 문치를 이렇게 정치 이상으로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근데 참 어려워요. 덕치가 뭐냐? 덕으로 다스리는데 덕으로 다스리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가? 이 여러
해석이 있어요. 공자는 진짜 만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이걸 의지하지 않는 철학자, 공부하는 사람은 한 번쯤 다 읽어봤을 거예요. 근데 덕으로 다스리는데 참 뭐가 덕이냐? 무조건 맞춰주는 게 덕이냐?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게 덕이냐? 그러면 그죠?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논어를 가지고 세상의 잣대로 삼고 불교를 가지고 그 응용법을 하면은 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덕치는 결국은 상대의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예치는 정말 상대를 공경하는 입장에서 예를 다하고 존경하고 상대가 잘못하든 안 하든 그렇게 예를 다하고, 그 다음에 문치는 거기 뭐겠어요? 이치겠죠. 이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덕치, 예치, 문치 딱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얘기할 때 상대에게 관계할 때 어떤 문제가 없으면 아무나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 나라를 정부할 때 정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꼭 좋은 일만 질서가 잡히는 것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일반 우리들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되겠죠.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덕치, 예치, 문치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하는데 어려운 거죠. 일단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부드럽게 하겠죠. 상대의 입장이 돼서. 그리고 예를 다하겠죠. 정말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상대가 잘못해도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치는 왜 그러는가 어떤 이치를 얘기해 주겠죠. 이런 걸 분명히 한번 보세요. 무조건 이해해주고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덕은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그냥 부부 가정, 또 부모와 자식, 또 시부모와 며느리가 있는 가정에 가장 중심은 부부죠. 부부 관계가 원만한 가정은 행복해요. 근데 부부 관계가 원만한 가정이라 해서 싸움이 안 나는 가정은 없습니다. 싸움이 나도 정말 싸울 때는 서로의 주장을 펴도 그 뒤에는 웃음이 오갈 수 있는, 금방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부부 원만의 가정입니다. 저는 그거를 추구해요. 그것이 없으면 그냥 형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것이 잘못됐고 어느 것이 옳은지를 구분할 수 없으면, 또 서로는 서로의 관계가 또 서로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있어가지고 서로의 차이점을 서로 논쟁을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는 좋게 끝나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사람은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 바다와 같이 골이 깊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또 독일 철학가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가시를 갖고 있다고 그러죠. 네,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 가시를 내리기 위해서는 딱 하나가 있답니다. 자기를 알아줄 때, 자기가 뭘 원할 때는 가시를 내린다고 그러죠. 그 교묘할 때를 하더라고요. 바늘 주소지 예를 들어서 쇼펜하우어는 설명을 하죠. 근데 약점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람은 약점이 드러나면 그걸 커버하려고 길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온갖 그런 자기 수단 방법, 자기 보호를 하느라고 난리를 펴요. 근데 사실 그 약점을 드러내서 고치지 않으면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약점을 어떻게 고치겠는가?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봐줄 수도 없고, 놔둘 수도 없고, 지적할 수도 없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약점이 있고 상대도 약점이 있어요. 그죠? 약점과 약점이 부딪히면 서로가 비난을 합니다. 서로 이렇게 허물 찾기를 해요. 그게 바로 육지와 육지 사이에 바다가 놓여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멋지게 얘기했어요. 육지와 육지 사이에 바다가 있는데
그런 육지를 막는 그런 바다가 아니라 육지를 이어주는 바다라 그거죠. 서로의 어떤 허물이 있어서 서로 논쟁을 하더라도 그것이 서로 이렇게 육지와 육지를 이어주는 어떤 그런 매개체라고 생각하면 결국엔 감사의 마음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걸 바라요, 저는. 늘 그걸 바라는데 많은 분들은 자기의 약점을 지적한 것만 가지고 뭐라 하더라도 정말 진실되게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해 준 거는 무시하고 자기 약점이 드러났다는 것만 가지고 남의 약점을 찾더라고요. 그 때문에 공부한다고 할 수 없겠죠. 결국 그 법화경에는 법화경을 듣고 공부하는 자에서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다 하고 부처님 보증해 주시거든요. 결국 뭐겠어요? 부처님 될 수 있나 될 수 없냐 하는 거는 인연법을 잘 알면 되거든요. 인연법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필요한 거죠. 누가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서 막 남편에 대해서 또 아내에 대해서 불평불만합니다. 근데 그 나타난 현상을 보면은 반드시 부부관계가 안 좋은 거는 자식과의 관계가 안 좋고 시부모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부부관계가 안 좋은 것이 원인이 아니라 다른 것이 원인이라서 부부관계의 어떤 결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일반 어떤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종교인들의. 저도 그걸 인정해요. 옛날에 내가 배울 때도 좀 그렇게 배웠으니까. 지금에 나타나는 현상은 다른 데서의 어떤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부산에 빰 맞고 서울에 뭐요? 그런 거 있죠. 뭐라 합니까? 어디서 빰 맞고 와가지고 여기서 뭐 하냐 그러죠. 결국은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상대가 막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면 반드시 어디서 빰 맞고 온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불평불만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뭐예요? 표출하는 겁니다. 그걸 봐서 그냥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수행자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서로가 서로의 입장이 돼서 서로를 받아줄 때 그 진짜 진실한 수행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계속 허물만 찾으면 계속 상대를 공격하면 답은 안 나와요. 참 어느 게 정답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념이 없는 것이 좋다. 무삼이라는 말에 의해서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사념이라는 것은 삿된 생각이죠. 불교에서 사념이라 하는데 이거는 사념은 인과법을 모르는 겁니다. 인과법을 모른다는 것은 내가 상대를 공격하면 상대가 나를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상대를 공격해도 상대를 생각해서 공격하면 상대도 나를 생각하지만 상대도 나를 생각해주게 돼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져줘요. 대화가 안 되면 져줍니다. 내용을 보죠. 자왈, 시300, 일언이 폐지, 왈, 사무사. 그 다음에 직역을 보세요. 이 직역을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할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한문의 흐름, 한문의 문맥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공부하다 보면 물리가 난다 합니다. 우리 옛날에 뭐 어학 공부할 때 많이 읽죠. 많이 듣죠. 스피치, 히어링을 잘해야지만 어학을 잘하잖아요. 계속 우리가 읽으면서, 들으면서, 말하면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어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학이거든요. 학문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직역을 한 거예요. 자왈, 시300, 시는 300이다. 시경입니다. 시경은 300편이 있어요. 일언이 폐지, 그러니까 일언이 써있자죠. 그러니까 일언을 가지고 앞에 써도 되지만 일언이 뒤에 이건 글 쓰는 사람이 묘입니다. 한마디를 가지고 폐지, 그것을 폐한다는 것은 모은다는 거지. 일관하면, 표현한다면 왈,
사무사다. 사의 생각에 삿된 것이 없는 것이다. 그 생각에 삿된 것이 없다는 것은 의역을 보죠. 공자 선생은 말씀하셨죠. 시경이라는 고전시는 300편 정도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해서 이것을 표현하면 생각에 사념, 삿된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삿된 생각은 자기 중심의 생각이 강한 겁니다. 자기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면 상대의 생각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 주장을 얘기하더라도 상대의 주장, 상대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놔야지만이 서로 대화가 됩니다. 서로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가 부족한 사람끼리 서로 허용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삿된 생각, 자기 중심이 너무 강하면 안 돼요. 상대 입장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전제 입장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공부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논어를 배우면 정말 이 세간의 잣대에서 얘기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는 좀 장황하거든요. 그렇지만 불교를 배워도 저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니까 예를 들어서 되지만 이게 공자를 더 우리가 또 추가해서 배우니까 딱 기준이 잡혀집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르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떨 때는 강하게 어떨 때는 부드럽게 근데 마지막은 웃어야 됩니다. 왜 웃겠어요? 서로 인정하니까 서로의 차이를 갖다가 인정할 수 있으니까 웃는 거예요. 상대 입장이 될 수 있으니까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상대 입장이 될 수 없는 거는 왜 그러겠어요? 결국은 그 사람이 조금 정신색이 약한 거죠. 상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거죠. 자기가 놓여진 곳, 상대가 놓여진 곳에 있는 것을 인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놓여진 자리에, 상대가 놓여진 자리를 갖다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인은 놓여진 곳에서 꽃을 피우란 말을 하거든요. 자기가 놓여진 곳에.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놓여진 곳에 꽃이 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꽃을 피우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꽃이 핀 겁니다. 그냥 자기가 놓여진 곳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라. 조화를 이루어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죠. 도덕이 국민을 인도한다. 사실 불교에서는 도덕을 부정하진 않아요. 결국은 도덕으로 결론을 냅니다. 윤리도덕으로. 근데 그걸 잘 공부를 제대로 잘 정리 안 되니까 도덕을 초월한다 하는데 사실 결론은 다 도덕이에요. 왜? 인간은 같이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문을 보죠. 자왈, 도지이정, 제지이형, 민면이 무치, 도지이덕, 제지이례, 유치차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학이기 때문에 이걸 자꾸만 읽고 눈으로 보고 글로 쓰고 손으로 귀로 듣고 말하고 그래야지만 이게 이거집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거든요. 야구 선수가 안타를 칠라 하지 삼진 아웃 당하는 하겠습니까? 근데 삼진 아웃 당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때 인연이죠. 근데 왜 삼진 아웃 당하니까 자기가 더그아웃 들어가가지고 고민하겠죠. 그러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도 다음에 또 안타를 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자, 직역은. 자, 자가 왈, 공자가 왈. 이것을 인도, 길도자인데, 길로 인도하는데, 정치로써 하고, 정으로써 하고, 이것을 또 다스리는, 가지를 하는데, 형법으로써 하면, 국민은 면하지만,
벗어나지만, 그러나 이는 말이를 때 역접이죠. 순접이 아니라. 치가 없다. 참 굉장히 기가 막히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다 형식적으로 따르는데, 근데 형식적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안 하려고 합니다.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 형식적으로 하니까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잘못을 하지 않는데, 근데 뭐예요? 치가 무. 치는 부끄러울 치자죠. 수치다.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뻔뻔해지는 겁니다. 불교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무치 참계심이 없다는 것을 제일 경계시합니다. 참계심이 없는 건 자기 부끄럽고 남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도하는데 덕으로서 하고 이것을 가지런히 하는데 예로서 하면 부끄러움이 있어서 또한 차 떠오죠. 또한 가지런해진다. 격이 갖춰진다 그러죠. 경물치지처럼. 이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형식적으로 저는 한 거예요. 단나사를 이렇게 내가 포기하는데 왜 그러겠어요? 너무 밖에는 형식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좋은 거야. 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고 나중에 그것이 벗어날 때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왜? 형식적으로 잘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덕으로서라는 거죠. 오히려 상대방한테 스스로 부끄럽게끔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철 스님은 알고도 모른 척 해주라. 무식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잘못된 것을 알고도 모른 척 하라. 또 누명 써라. 상대의 누명까지 대신 써줘라. 전 세 개 다 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안 하나 하죠.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의역을 보죠. 자, 공자 선생 말씀하셨어요. 국민을 인도하기 위해서 법률이나 형벌만을 사용해서 다스려 가려고 하면 국민은 형벌만 면하면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에 수침을 갖지 않게 된다. 국민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사회 속에 인의 도덕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의 도덕은 뭐겠어요? 정말 그때 진짜 상대에 맞게, 환경에 맞게, 일에 맞게 서로의 예의를 차리고 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부족하니까 서로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면서 또 지적해주면서, 지적해주는 게 찌르기 위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고치기 위해서, 서로 일깨워주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할 수 있을 그 타성에 젖어가지고 습관화돼서, 근데 그것이 찌르기 위한 지적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으로 가야금 알게끔 해주기 위해서, 너 좀 아까 잘못한 것 같아. 진짜 사랑으로서, 자비로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의 예의죠. 인의 도덕이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람들은 예의 작법이 분명히 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말하는 법, 또 관계하는 법, 예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그것이 안 되면 공자의 논어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인의 예지신 오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제가 잘못하는 건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필요합니다. 어제 보세요. 내가 슬리퍼 신고 왔는데 그 젊은 놈이 그러잖아. 아유 스님 교양 없게 슬리퍼 신고 오셨어요 하잖아.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래 맞네. 그냥 가볍게 왔는데 그렇구나 했죠.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 들을 때 부끄럽더라고요. 또 나는 친하다고 말 함부로 했더니 그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알아차리잖아요. 그래 내가 너 친하다고, 네가 나보다 한참 10몇 살 어리다고 말을 함부로 했더니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는구나. 고맙다. 한참 생각해 봤어요.
정말 친하거든요. 한 십몇 년 된 우리 한참 76년생이면 몇 살이야? 16살 차이 나네요. 그래도 고맙잖아요. 그럴 때, 이것이 공부구나. 누구든지 다 보고 있구나. 나는 쉽게 생각했는데.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보죠. 마지막이에요. 공자는 40년 부록이라 했고, 링컨도 미국 대통령 중에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이 링컨입니다. 노예 해방을 시켜서 그랬겠죠. 농부 아들을 태어나가지고 대통령까지 된 것도 그렇지만, 획기적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존경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링컨도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했어요. 자기 얼굴은 얼굴만이 아닙니다. 행동, 말하는 거, 생활 방식, 관계 전부 다 얼굴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아니, 얼굴에 나타나요. 말하는 거 나타납니다. 얼굴은 결국 뭐예요? 안임이 설신, 의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하고 표정, 생각, 안색 다 들어있거든요. 그 사람이 40살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하는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표정이랍니다. 생각이 드러나는데 얼굴에. 상대 얼굴 보면 이쁘고 믿고 떠나요. 그 사람 말하는 그 사람 표정, 그 사람 뭐죠? 그 눈길, 전부 위에 다 그 사람의 어떤 흔적입니다. 관상장애도 그 사람 그것도 관상을 보고 평가를 하죠. 딱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자, 마지막 보죠. 자왈 5, 16, 5, 2 지우합 32립 42부록 돼 있어요. 여기까지 일단 보고, 지역은 공자가 말 5, 나는 여기서 16, 5이죠. 15란 뜻이에요. 이렇게 씁니다. 16, 5 열하고 6, 5 5이 더 있다. 15살에 우학의 지, 학문의 뜻하고, 이 우자는 처석의 조사예요. 그러니까 학문의 뜻을 하고 배우기를 뜻하고 약관이라 하죠. 그죠? 성년이 됐지만 아직 미성년이고 아직 약하고, 그것도 관은 20에 벼슬에 성인에 나간다는 관자거든요. 약관 20일 하거든요. 그 다음에 30에 1입 30에 1입 40에 2%. 되시겠죠? 그 다음에 52 지천명, 62 이순, 72 종심 소욕 불유구. 이게 되어 있습니다. 공자의 논어에 나와죠. 위정편에. 이번 50의 2 천명을 알고, 60의 2 이순, 귀가 순해지고, 70의 2 마음의 소욕, 마음에 바라는 것, 마음에 하고자 하는 데에 있어서 따라서 종자는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그대로 순서로 한 거예요. 내가 마음에 하고자 하는 데 따라서 쫓아서 구는 법도입니다. 법도구예요. 불육, 오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법대에 넘지 않는다. 과유불급이 구입자입니다. 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볼까요? 공자 선생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15세로 뜻을 세우고 30세로 혼자서 독립하는데 자신을 가졌죠. 40세로 생활 방식의 미혹함이 없어지고 50세로 자신이 나을 길이 천명임을 알았죠. 60세가 되자 무엇을 들어도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70세가 되니까 무엇을 해도 법대에 어긋나는 탈선한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그죠? 보기 흉하죠. 여기서 지천명에 대해서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천명을 안다는데 자기의 어떤 인연, 그럼 50 정도, 50대 되면은 이제는 인생을 거의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없고 감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명,
이것이 교육입니다, 사실. 그렇게 설명해요. 교육은 뭐 있어요? 자식을 인도하고 남에게 바른 길에 대한 안목을 열어주고 지팡이를 대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보살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동자의 논어 배우니까 어떠세요? 결국은 맨 처음에는 하기 편, 배우는 것을 먼저 하고 두 번에는 나가서는 결국 뭐예요? 꼭 정치라 해가지고 뭐 정치인만 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관계가 정치 아니겠습니까? 지도자가 되는 거죠. 결국은 네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답게 인격을 갖추어라.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번 상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인격을 갖추는 것인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논어를 배우면서 논어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또 이렇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요. 뭐 먹는 걸 구해야 되지 않으니까. 공부하려 않죠. 근데 공부를 안 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늘 불평불만이니까. 늘 바라니까. 자기가 부족한 거 모르고. 상대 부족한 것만 보이고. 상대에게 원하는 거. 오늘 뭐 느끼신 거, 양계보살은 어떻게 느꼈어요? 하나만 얘기하면 되지, 하나만. 제 나름대로의 견해입니다. 또 다른 견해도 많아요. 뭐 요임금, 순임금 뭐 그런 거 들었는데 저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내가 받아들여서 설명하는 게 낫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또 생각에 또 적용시켜서 해석을 하는 것이 낫다. 그렇죠. 우리가 뭐 지금 논어를 갖다가 주로 배우는 건 아니니까. 계속 반복해서 배우는 거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사님 오늘 뭘 느끼셨어요? 내용이 다 가슴에 와 닿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자기 마음이 일단 정말 진실되게 근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그죠? 깔려 있어야 뭘 해도 상대한테 좋은 말을 해주면 물론 좋지만 진실성 있는 나쁜 말이라면 상대가 들으면 나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진실성 있는 그렇죠. 상대를 생각해서 하는 나쁜 말은 말도 할 수 있는 어떤 이가 있으려면 그게 진실성이 아닐까. 진정한 진실성.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대를 위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 일단 자기 마음이 진실돼야지 또 덕도 생기는 거고. 네. 덕도 생기는 거고. 그리고 또 국민 도덕도 마찬가지고 또 요즘 뭐 이렇게 정치나 법률이 돌아가는 거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법리에만 논쟁을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쵸. 사실 그 일의 그 사건의 본질을 잘 봐서 정말 여기 말처럼 인의 그죠. 도덕을 해야 되는데 이 말대로 법률이나 형벌을 벗어나기 위한 법리 논쟁만 이래 하면 이론이죠. 예. 그래서 상대 생각 전혀 없고. 안 하고 자기가 벗어나기 위한 어떤 그 글자와 그 문구 맞추기에만 하는 그런 걸 제가 많이 느끼는데 얘기 딱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자의 논어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제가 54살인데 내가 과연 지천명인가? 지천명이죠. 내가 지금 지천명 지금 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지천명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주호선은 어때요? 처음에 나왔던 덕, 저는 이 덕을 참 좋아하거든요. 덕 있는 얼굴, 덕 있는 사람. 근데 젊은 사람의 덕이 있는 얼굴이 좋은데, 그리고 그게 세월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잘 받아들이고, 진짜 스님 말씀대로 남을 위해 생각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나이 들어서 이 덕이 좀 쌓이게 되는 얼굴로 바뀌지 않나. 뭐 지금 다 쌓이고 계세요. 다 갖고 계십니다. 우리 또 어떻게 클라님은 어떻습니까? 저의 네. 저는 아직 공부가 안 돼가 그냥 제가 느낀 것만 말씀드릴게요. 아 그럼요. 다 달라야지 다 같으면 그건 짜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요, 이 자기 주장을 너무 내세우지 말고 네, 네, 예와 이치, 예의와 이치, 네, 네, 그리고 덕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네, 하는 걸 배웠습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또 부산도 마찬가지고 참 어제 기분이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공부하니까 자꾸 우리가 잘 하려 하더라도 본의 아니게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괜찮아요. 어떤 상대가 올 수 있고 어떤 경우가 올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알아차리고 네. 자기 인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완전 베테랑이 되는 거죠. 어떤 경우라도 쑥쑥쑥쑥 나오는 거죠. 그걸 저는 지향합니다.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